자, 일단 독서를 하기에 앞서서 독서의 갈래는 설명문인 걸 인지를 해야 해요. 이 설명문이라는 건 목적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글이에요. 그래서 이 설명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사나 통과,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들은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설명 전개 방식이라는 걸 배웠어요. 설명 전개 방식. 이제 이 설명 전개 방식은 정의, 예시, 비교, 대조, 구분, 분석, 분류 이런 거 배웠었죠. 근데 이 설명 전개 방식을 쓰는 메인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예요. 이해를 돕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 전개 방식에 쓰여진 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보셔도 됩니다.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그리고 특히 과정, 이 두 개가 핵심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좀 약간 어색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색한 단어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펜을 왜 펜이라고 부르는가라고, 왜 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단어가 생소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냥 본문에 써진 대로 이것은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가시면 2점짜리 정도는 충분히 푸실 수 있고요. 나머지 3점짜리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읽으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수업할 때 쓰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하나씩 짚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부터는 요약을 하고 구조화를 할 텐데, 이 요약과 구조화는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구조화를 할 때 조건은, 첫 번째, 문장이 아니라 단어를 목적으로 해야 하고요. 첫 번째로는 단어 위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문단 요약을 하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글을 다 읽고 나서 요약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뭐예요 라고 여기에다 보통 적는 편인데, 이렇게 적는데 저는 이런 방법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연습해야 하는 거는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글을 어떻게 하면 읽으면서 빠르게 이해를 해볼까 라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씩 봐야지, 이거를 문단 전체를 통째로 봐가지고 그냥 이런 내용 하고 넘어가기에는 문제를 푸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한 문장씩 따라가는 거죠. 한 문장씩 정리하기. 자, 단어 위주로 정리하는데 한 문장 읽고 필요한 단어 고르고, 한 문장 읽고 필요한 단어를 고르고,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 텐데요. 처음에는 좀 이게 좀 고된 일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적어진 글을 가지고 구조화를 시키는 일은 여러분의 이해력과, 그리고 어디에 어떤 단어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단어들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모의고사에 출제된 하나의 지문은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정보의 양을 하나씩 이해하면서 원리를 파악하면서 간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기후는 지구의 기후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변화한다. 자, 우리가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이거는 어려운 말인가요? 쉬운 말인가요?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쓱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라고 했을 때 무조건 다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필요한 문장과 필요 없는 문장을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필요한 문장을 선정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내용 마저 보겠습니다. 화산 폭발과 같은 지구 내부의 자연 현상은 특정 지역의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첫 번째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구의 내부 자연 현상. 내부의 자연 현상은 뭘 변화시킨다고요? 특정 지역을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인간의 활동은 단기간에 지구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 두 번째 뭐 있죠? 인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 활동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네,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연현상은 조금 작은 부위라면 인간의 활동은 훨씬 넓은 범위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지구 기후 형성과 변화에는 이 외에 다른 요인도 작용을 한다.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뭐가 있다? 태양이나 지구의 자전축 같은 천문학적 요인도 있다. 이 천문학적 요인은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나요? 지구의 기본적인 기후 형성과 장기적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기후와 그리고 장기적 변화, 장기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1문단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1문단은 앞으로 어떤 글이 나올 것인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가장 핵심은 천문학적인 요인을 가진 기후변화에 대해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저 볼게요. 자, 그래서 1문단의 내용, 꽤나 긴 내용이 이렇게 세 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구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태양이다. 자, 2문단에서는 태양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태양에 방출된 에너지 중 일부는 대기를 통과하여 지표면에 흡수된다. 자, 과학 질문을 할 때 제일 편한 것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상상이 어렵다면 자,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있겠죠?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 중 일부는 대기를 통과합니다. 우리가 대기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표면에 흡수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기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표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표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대기를 통과하여 지표면으로 흡수된다 라고 했으니까 지표면 안쪽으로까지 들어오면 되겠죠. 지표면은 흡수한 에너지를 대기 하층으로 발산한다라고 방출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대기 하층 이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기 하층의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기 하층인데, 자, 그래서 대기의 하층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진다. 그래서 얘는 고도가 올라가면 온도는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고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는 하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차가운 공기는 하강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이 아랫부분에 있는 부분은 온도가 높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하강함으로 지표면에 흡수된 태양 에너지는 대륙권에서 공기의 상승을 유발한다. 하지만 그 위의 성층권에서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대기가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어디? 대륙권. 위에가 성층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성층권에서는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상승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성층권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성층권이죠. 여기에 오존이 이렇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오히려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원래 따뜻한 공기는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대류 하층에 있었죠. 대류 하층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었어요. 근데 성층권에서는 원래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야 하는데 성층권은 상부에 오존이 있어서 고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온도가 높아지고 이 부분은 오히려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온도가 아래는 따뜻하고 위에는 차가워야 하는데 올라갈수록 어떻게? 오히려 성층권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온도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 역전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했으면 온도가 왜 역전되었는지를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온도는 원래 아래가 따뜻하고 위가 차가워야 하지만 위에서는 성층권에서는 오히려 위가 따뜻하고 아래가 차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성층권은 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 공기가 안정해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온이 높아서 공기가 안정화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기온이 높아서 공기가 안정화된다. 그럼 안정화되었다는 건 앞으로 높은 온도의 공기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륙권과 달리 공기의 상승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왜요? 어떻다고요? 뜨거운 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미 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문장은 별로 필요 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 성층권은 대륙권에서 상승한 공기의 수직운동을 제한한다. 자, 다른 말이 나왔어요. 수직운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수직운동을 일단 제한한다 라고 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직운동이죠. 그래서 공기의 수직운동이니까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위쪽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막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대기 순환은 주로 대륙권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이 대륙권에서 대기 순환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기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어디에? 각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각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이 문단의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과학 지문을 항상 이렇게 좀 그려가면서, 그리기 쉬운 것들은 그리면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3문단 보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위도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것도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두 번째, 태양 복사 에너지. 어떻대요? 위도에 따라 다르대요. 저위도인 열대지방은 적도가 0도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태양 고도가 높아 단위 면적당 에너지 유입량이 많지만, 자, 보세요. 저위도죠. 지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위도 지역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적도 지방은 뜨겁죠. 그래서 저위도인 열대 지방은 열대입니다. 열대 지방은 태양 고도가 높아 단위 면적당 에너지 유입량이 높다. 태양 고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태양이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직사광선을 바로 쏘기 때문에 얘네는 단위 면적, 이 좁은 면적에 에너지가 많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우리가 후레쉬 비추령을 생각을 해보면 태양의 빛은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 고위도 지방은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에너지가 적다, 널리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도는 저위도보다 평균 기온이 낮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고위도는 저위도보다 뭐가 있어요? 여기는 남극 북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 기온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복사 에너지의 위도별 차이는 저위도에서 고위도까지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기 대순환이나 뭘 만든대요? 대기 대순환과 고압대 및 저압대의 분포를 만든다. 고압대, 저압대의 분포, 그리고 강수량의 편차나 기후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가 강수량, 기후 특성, 바람, 이렇게 세 가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3문단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내용은 없었고, 이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그림이나 이해를 통해서 금방금방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별도의 뭐 이론이나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써져 있는 내용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이해를 해보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지구의 자전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의 자전축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구가 공전하는 1년 동안 지구의 자전축은 공전 궤도의 매연에 대해 거의 일정한 경사각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전축은 어떤 성질이 있대요?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고 있대요. 한때는 북극이 태양으로 기울어져 있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 태양이다 라고 보신다면, 공전을 하는 지구의 존재는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정한 경사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항상 이 정도의 경사각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때는 북극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한때는 위에 지금 분홍색으로 칠한 부분이 북극이겠죠. 북극이 태양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단 한 번은 어쩐다? 한때는 북극이 태양으로부터 멀어져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면 임시에 수직선을 한번 그어보면 어때요? 이쪽은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이쪽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남극과 북극은 반대 항상을 띈다. 그래서 남극과 북극은 반대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또 뭐에 대한 이야기? 자, 이 거리하고 이 거리를 보시면 되겠죠. 태양이 도달하는 거리 아래 부위와 이 아래 두 부위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극과 북극은 반대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상황에서 고緯도를 저희보다 춥게 만들었던 요인, 고緯도를 저희도보다 춥게 만들었던 요인은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이것이 태양에서 먼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방구를 태양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방광보다 더 차갑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유로 태양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방구를 태양에서 먼 쪽,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태양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방구, 이쪽보다 더 뜨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있는데요. 오른쪽이 에너지가 도달하는 면이 더 멀리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에너지가 좀 더 덜 도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발생한다? 계절의 순환이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은 수만 년에 걸쳐서 서서히 변화하며 21도에서 24.5도를 오르내리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문단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현재 경사각이 23.5도이며 점점 작아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에 너무 동그랗네.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지구에, 자, 이게 지금 뭐겠어요? 완전한 0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21도에서 24도 사이를 오르내린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한 21도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한 24도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21.5도에서 24.5도 사이를 오르내리락 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죠. 현재는 23.5도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23.5도, 그리고 점점 작아지고 있다 라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점점 세워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변화는 계절 간 일사량 차이를 발생시킨다. 얘는 뭐예요? 계절 간의 일사량을 차이를 발생시킨대요. 이 일사량 차이라는 건, 일사라는 건 뭐죠? 사가 쏘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은 해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햇빛이 쏟아지는 양의 차이가 발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사각이 커지면 온도차가 커진다.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추워진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경사각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이해를 했을 때 어때요? 점점 기울기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더 점점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여름은 어때요? 해에 더 가까운 상태가 되는 거고요. 겨울일 때는 어때요? 해에서 더 멀리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은 더 덥고 겨울은 더 춥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경사각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온도차도 줄어들고 있어서 네, 여름은 덜 덥고 그 다음에 겨울은 덜 춥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됐죠?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태양계 행성의 중력장도, 자 다음 문단 자 방금 이렇게 해서 또다시 5번째 문단 봤고요. 다음 문단은 목성과 토성과 같은 태양계 행성의 중력장이 존재한대요. 얘도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력장으로 인해 지구의 공전궤도 이심률이 변화한다. 자, 얘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공전궤도 이심률이 변화한다. 자, 지구는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하지만, 자, 지구는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타원형이니까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공전궤도 20년은 10만 년을 주기로 0.05에서 0.06 사이를 오르내린다. 공전궤도 20률이 클수록 1년 중 지구와 태양이 가까울 때와 멀 때의 태양과 지구 간의 차이가 커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그림으로 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돼요. 보세요. 20률이 커지면 지구와 태양이 가까울 때예요. 여기에서 지구와 태양이 가까울 때가 언제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 다음에 지구와 태양이 멀 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원래 처음에 있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러면 이 거리와 이 거리의 차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차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로 길이는 점점 멀어지고 세로 길이는 점점 줄어들어야겠죠. 그래서 공전궤도 20mm 커지면 어떻게 발생을 한다? 타원이 더 널떡한 호떡의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률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방향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해요. 자, 근데 얘는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을 해서 빙하기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빙하기가 되려면 여름의 기온이 낮아 겨울 동안 내린 눈이 많이 녹지 않고 해마다 새로운 얼음층을 계속 더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근데 지구가 태양에서 가장 멀어지는 위치, 이 부분이 바로 원일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북반구가 여름이라면, 자, 여기도 원일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름일 때는 언제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왼쪽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오른쪽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왼쪽에 대한 이야기죠. 왜요?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이 원일점 양쪽일 때 왼쪽일 때가 훨씬 가깝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20률이 클수록 북반구의 여름 기온은 낮아지게 된다. 20률이 크니까 원래 이 정도 거리 있던 게 이렇게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럼 태양에서 멀어졌으니까 덜 따뜻하겠죠. 그래서 여름이라면 20률이 클수록 여름의 기온은 낮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발생에 유리하게 된다. 현재는 지구 공전궤도 20률이 0.0167 정도이고 공전궤도 20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름의 기온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해서 과학 지문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고3 기준의 지문들은 한 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걸 그러면 이걸 수능 때까지 매번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연습할 때 이렇게 하고 수능 문제를 풀거나 모의고사 실전에서는 밑줄 위주로 진행을 해야 해요. 자, 그러면 밑줄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까요? 자, 밑줄 할 때는 우리가 썼던 거를 바탕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쓸 때 우리가 단어 위주로 정리를 했죠. 그런 것처럼 이 지문에서도 결국엔 단어 위주로 밑줄을 치려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의 기후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변화한다. 화산 폭발과 같은 지구 내부의 자연 현상은
특정 지역에 대한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온실 배출과 같은 인간의 활동은 단기간에 지구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의 기후 형성과 변화에는 이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있기도 한데요. 태양이나 지구 자체축과 같은 천문학적 요인은 지구의 기본적인 기후 형성과 수만 년에 걸친 장기적 기후, 기본 기후와 장기적인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을 왜 이렇게 밑줄을 쳤나요? 라고 본다면 단어 위주로 밑줄 쳤죠? 단어만 이었을 때 이 문단이 이해가 되면 돼요. 지구 내부의 자연현상은 특정 지역에 대한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인간의 활동은 단기간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다른 요인도 있긴 한데 천문학적 요인이 있고, 얘는 기본적 기후와 장기적 기후를 같이 변화시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태양이다. 태양이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 문단은 태양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태양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고요.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들 일부는 대기를 통과한다. 방출, 일부, 대기 통과, 지표면의 흡수, 과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1번 방출에 대한 이야기고요. 2번 대기를 통과하고요. 3번 지표면에 흡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표면에 흡수한 에너지를 대기 하층으로 방출합니다. 자, 그러면 지표면에 흡수됐는데 어디로? 대기 하층으로 방출한대요. 그래서 얘는 4번이 되겠죠. 대기의 하층의 온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하층으로 방출했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하층은 높아지고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뜻한 건 상승하고 차가운 건 하강합니다. 지표면에 흡수된 태양 에너지는 대륙권에서 공기의 상승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런 건 세모치면 되죠. 대륙권에서는 상승, 하지만 성층권에서는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기온이 상승하는 온도 역전 구조가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성층권은 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 공기가 안정해진다. 그래서 성층권은 계속해서 성층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위로 갈수록 기온이 높고 안정스럽다. 대륙권과 달리 공기의 상승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되죠? 따뜻한 게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것도 밑줄 치고 읽으면서 이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천천히. 그 결과 성층권은 대륙권에서 상승한 공기의 수직 운동을 제한한다. 자, 뭐예요? 수직 운동을 제한하고요. 그래서 결국 잘라주고 대기 순환은 주로 대륙권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지구의 대기 운동은 대기 대순환을 형성하여 지구의 각 지역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위도에 따라 불균등하게 분포하는 것도 지구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뭐예요? 위도에 따라 불균등. 이게 핵심이 되겠죠. 저위도인 열대지방은 저위도 태양 고도가 높아요. 고도가 높다. 단위 면적 따라 에너지 유입량이 많다. 유입량이 많지만 고위도 지방은 태양 광선이 비스듬히 입사하여 넓은 면적에 분산되므로 에너지가 적다. 그래서 고위도는 저위도보다 평균 기온이 낮다. 그래서 평균 기온이 낮다.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위도에 따라 불균등하고, 저위도는 고도가 높고 유입량이 많고, 고위도는 비스듬히 입상을 해서 분산돼서 에너지가 적어서 평균 기온이 낮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러한 복사 에너지의 위도별 차이는 저위도에서 고위도까지의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기 대순환에 영향을 미치고요. 고압대 및 저압대의 분포를 만들고요. 이는 지역별 강수량의 편차나 바람 방향, 기후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지구의 자전축이다. 이번 문단에서는 자전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대요. 지구가 공전하는 1년 동안 지구의 자전축 공전궤도면에 거의 일정한 경사각을 유지하고 있다. 일정한 경사각. 한때는 북극이 태양으로 기울어져 있고, 한때는 북극이 태양으로부터 멀어져 있게 된다. 자, 그래서 북극은 한때는 태양 쪽이고 한때는 멀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극은 반대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고緯도를 저緯도보다 춥게 만들었던 요인, 고緯도를 저緯도보다 춥게 만들었던 요인이 뭐였어요? 위도에 따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 A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말했던 문단에 대한 설명이다. 이걸 한 번 더 이해하시고요. 태양에서 먼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반구를 태양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반구보다 더 차갑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인이 먼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반구를 더 차갑게 만든다. 이런 이유로 계절의 순환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은 이번에 경사각에 대한 이야기네요. 수만 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하며 약 4만 1천 년을 주기로 21.5도에서 24.5도를 오르내린다. 현재는 경사각이 23.5도이고 작아지고 있다. 이 변화는 일사량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다. 경사각이 커지면 계절의 온도차가 커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례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진다. 자, 근데 지금은 경사각이 작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경사각이 작아져서 여름의 기온이 낮아지면 저희 고緯도 지역에서는 눈이 어떻다? 쌓일 수 있다. 그래서 눈이 축적될 수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태양계 행성의 중력장도 이번에 뭐예요? 태양계 행성의 중력장이 핵심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천문학적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중력장으로 인해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이 변화한다. 공전궤도 이심률 지구는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궤도를 따라 공전하지만 공전궤도 이심률은 10만 년을 타원궤도에 일단 10만 년을 주기로 약 0.005에서 0.06 사이로 오르내린다. 공전궤도 이심률이 클수록 1년 중 지구와 태양 사이에 가까울 때와 멀 때의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가 차이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구와 태양이 가까울 때 멀 때의 거리차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심률과 거리 차이는 서로 비례관계다라고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은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와 방향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한다. 단독이 아니네요.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해서 빙하기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빙하기 발생을 시킨대요. 빙하기가 되려면 여름에 기온이 낮아져 겨울 동안 내린 눈이 많이 녹지 않고 해마다 새로운 얼음층을 계속 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에서 가장 멀어지는 위치인 원일점일 때 이 원일점이라는 거는 그냥 원은 멀다, 원시근시할 때 원이고요. 일은 해일이죠. 그래서 해에서 먼 점일 때 북반구가 여름이라면 이심률이 클수록 여름의 기온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심률이 크니까 아까 차이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더 호떡이 된다면 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빙하기 발생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현재는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이 0.01671 정도이며 공전궤도 이심률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 시기이다. 자, 그래서 밑줄 친 거가 좀 꽤나 많아 보이긴 하지만 핵심적인 단어들은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정리하는 내용과 왼쪽으로 정리한 내용을 보시면 각각 문단별로 왼쪽에서는 태양 저 위도에 따른 불균등, 자전축, 경사각, 태양계 행성의 중력장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요인으로 인해서 지구의 계절 변화,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글의 흐름이 다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천문학적 요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에는 웬만하면 밑줄 친 거 위주로 아마 선택지들이 다 나와 있을 거고요. 왔다 갔다 하실 때 조금 더 편하게 되려면 예를 들어서 위도에 따른 불균등은 지역별 강수량이고 단위 면적 에너지가 나왔고 이거에 대한 단어를 많이 찾아보는 빨리빨리 찾아보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